목요일, 금요일 7시 30분에서 8시에 찾아뵙고 있는 최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 아침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작전,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천필서 저자 영웅주식의 최수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연일 증시의 분위기는 업입니다. 증시의 분위기에 또 눌림목 자체가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에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옵션 만기일에 종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최근래에 옵션 만기 종가 고가로 끝난 것이 2016년도 12월물과 2017년도 1월물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강한 전체적인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굿모닝 작전 목요일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천필서 저자 영웅주식의 최수창입니다. 저는 만족도 베스트 2022년도, 2024년도 수익률 베스트로 선정된 대표 파트너입니다. 천필서, 천만, 천년만년 투자자의 필독 주식교과서, 투자의 성공은 공식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시장 속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잠시 한 딱 30초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반가. 안녕하세요. 네. 전혜경님이 또 반가 해주시고, 이렇게 손뼉 박수로 짝짝짝짝짝, 크리스탈 제이님께서도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혜르님. 아침이 좋은 아침. 장이 열리면 짜증나는 하루, 이런 겁니까?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서 분위기는 분명히 이렇게 많이 들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종목별을 세세하게 보면,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오늘, 이슈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걸 어떻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냐면, 그동안 많은 이제 제가 오늘까지 총 7번째 방송인데, 2가지 정도 핵심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련님 안녕하세요. 증시 상승을 견인한 국내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 국내 요인.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 신뢰도에 대한 상승이 많이 높아졌다. 국가 신뢰도에서 외국에서 이런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외국 내에서 외국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헤지 펀드들이라든가 각종 외국에서 나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회복됐다는 점이에요. 국가 신용등급이 당장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미쳤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짚어볼 텐데요.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소위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조방원 얘기하는데 조선 방사는 원래 잘 나갔어요. 그죠? 원래 잘 나갔어요. 계속해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 나왔던 종목들인데 전반적으로 국내에 어떠한 수출 경제 상황인지 이것 좀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종목의 어떤 테마적인 흐름들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지려면 기업의 수출이 좋아져야 돼요. 기업의 수출이라면 어떤 품목들이 좋아지는지 어떤 종목들은 왜 바닥인지 본질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수주산업의 전방위적인 호조세입니다. 이게 그것이 전력기기, 방산, 조선, 최근에 원전까지 이거 수주 기업들이잖아요. 수주를 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이 수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상 좀 조선주는 좀 못 미친 거 있지 않냐 하는데
이 수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했고 주도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실적이 곧 발표되겠지만 실적이 다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팩트를 한번 본질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15대 주력 품목 수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보신 분들은 혹시 채팅창에 1번. 나 이거는 못 봤는데요. 2번. 아유, 채팅창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채팅창이 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못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7월 11일인데 이 주력 품목 수출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1번, 이 자료. 못 보신 분들이 2번이요. 과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계신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황금바다님 2번, 전혜경님 2번, 먹고 2번, 나르샤님 2번. 네. 아, 그렇군요. 대다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안 보셨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내 경제가 좋으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좀 안타까운데 아이고 초리님은 보셨군요. GS3님도 이게 산잡에서 이제 통계가 매월 말, 매월 초, 이렇게 그러니까 초에만 보시면 돼요. 나오는데요. 월별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상반기 걸로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특별하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배포되고 보도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상반기 15대 주력 품목, 15대가 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금액으로 보면 732억 불, 363억 불. 그래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인 건 알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일반 기계가 이게 뭐지? 일반 기기가 뭘까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뭐 공작 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박, 폐 쪽인 건 알겠어요. 석유 제품, 석유화.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요? 석유 제품, 석유화. 구분 못 하시는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석유 제품은 정유업체, 정제하는 거죠. 정제 마진. 석유 제품은 정제 마진. 석유 화학은 뭐 ABS 수지라든가 PVC라든가 뭐 이런 거, 에틸렌, 그렇죠? 석유화학. 그럼 이제 딱 나오죠. 회사는 석유 제품은 뭐 SK이노베이션, S-오일이고 관련이 있는 거고, 석유화학은 뭐 LG화,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호석유화 이렇게. 바이오S 뭐겠어요? 네.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의료기기도 들어갑니다. 철강, 2차 전지. 이게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이에요. 그러면 15대 수출 품목이 안 들어오는 기업이 많죠? 많아요. 수출액 자체가 이제 100억 달러. 여기. 100억 달러. 화장품이 전년도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이 넘었잖아요. 화장품이 연간. 상반기에는 100억 불이 안 되죠, 아직.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반도체가 증감률이 11.4%. 역대 순위 1위입니다. 역대 순위 1위? 그럼 더 잘 가야 돼요, 사실. 그리고 선박이 18.8% 증감률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에 세모로 표시된 거는
감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모로 표시했으니까 증가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소한 거예요. 사실상 반도체, 컴퓨터, 선박 빼면 증가한 건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동차는 증감률은 감소했는데 부품주는 많이 감소했죠. 4.8%. 그런데 역대 2위예요. 수출액이. 여기서 가전, 섬유, 철강, 2차전지. 아이고 도리도리 머리 아파. 안 좋아요. 네. 상반기 내에 좋지 않아요. 역시 2차전지 쪽은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죠. 석유 제품, 석유화학. 특히 이 보시면 석유화학은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셔야 됩니다. 에틸렌 스프레드가 이제 한 250불에서 300억 불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진율이 나와. 200억 불 밑에 있으면 아이고 숨만 쉬어요 지금 아이고 숨만 쉬고 있어요. 이거 못 벌어요 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에틸렌 스프레드가 실시간 막 체크하는 거 알지만 최근에 에틸렌 스프레드는 어디까지 형성했을까요? 200불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놓고 그냥 야 이제 낙폭과대야. 감해도 영역이야. 기술적 분석을 차트해보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화학주를 막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거죠. 화학주를 잘 하려면 에틸렌 스프레드는 왜냐면 증권사에서도 무료로 제공해줘요. 네이버로나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하면은 다 나와. 기사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스프레드 마진율이 아직 200톤당 200달러가 안 돼요. 180, 한 8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학주가 안 가는 거였구나. 그죠. 주가는 차트로 막 보조지표 깔아놓고 과매도 영역이야. 이런 거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알겠어요. 저는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그래서 안 가는 주식들은 바닥이 있었구나. 그럼 이거 반도체를 한 번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가 월별 수출액입니다. 6월 달에 150억 달러. 와우. 24년도 6월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평균 120억 달러가 꾸준히 유지됐다가 1월, 2월 달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3, 4, 5, 6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150억 달러 월별 역대 최대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하반기에, 3분기에 긍정적인 시각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왜 더 봐야 되냐? 수출액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반도체 경기인데요. 요즘 최근에 다들 HBM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년도 이후에 반도체 경기는 신규 IT 기기, 장비 수요 창출과 함께 확장되었다가 수급 불균형으로 수축하면서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반도체 직접 사가지고 반도체 칩을 막 구매해가지고 다녀요? 아니죠. 그러면 반도체를 우리가 매일 쓰는 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잠깐 생각해 보라고. HBM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훨훨 날라오르는 주가 상승 효과. HBM AI 시장에서의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 고객사들 어디예요? 오픈 AI라든가 뭐 빅테크 업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빅테크 업체들은 왜 도대체 많이 HBM을 갖다 쓸까요? 거기다가 이제 향후에 데이터 센터도 져야 된다 막 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AI
사용을 앞으로 많이 할 것을 준비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겠죠.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에서 여기 신규 IT 기기라는 거. 자, 여러분. 1차 IT 혁명 대중화가 있었던 기간은 46개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인터넷, 막 채팅도 하고, 그때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하고, 지식인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네이버로, 그죠? 야후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라이코스부터 시작해서, 아이러브 스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인터넷 대중화 혁명. PC 사용이 어마어마해졌죠. 오직했으면 PC방이 생겼겠어요.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 형님의 아이폰 출시로, 야, 이제는 핸드폰이 출시가 되면서 21개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대중화 21개월. 그러니까 이 아이폰 잡스 형님이 내놓은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어마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졌냐? 클라우드 서버에 엄청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인한 생활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했죠. 사용이. 이제는 AI 혁명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AI 혁명에 대중화가 막 되고 있어요.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해서 HBM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 주목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유추하는 추정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 시기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의 혁신 얘기 나와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AI 혁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빅테크 업체들의 이후엔 이 스마트폰 기기의 AI 혁명, AI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HBM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폰에 AI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돼서 이 사이클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가지 또 볼게요, 이제. 가전하고 스마트폰인데요. 대중국 가전 제품에 대한 수출액이 뭐예요, 이거? 2014년도부터 쭉 가라앉았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막 일본의 가전 제품을 막 샀다 쓰고 하다가 삼성전자, LG전자의 급성장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애국심이 강하잖아. 우리가 일본 일제 거 써? 그전에는 못 만들어서 썼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 사용하자. 그래서 다도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이 많았잖아요. 그때 또 대우전자 가전도 많았어요. 중국도 똑같은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일부 분들이 엄청난 위기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백색 가전 쪽은 그렇게 이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누가 힘들어? LG전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LG전자가 힘들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연간 점유율 추이. 2013년도에 쭉 중국 내에서 1위를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한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네. 0%. 중국의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AI 스마트폰에서의 변화를 주목해야 될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는 투지폰 시절에도 노키아 다음에 넘버 2였습니다. 먼저 혁신을 가지고 온 회사는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이 혁신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스마트폰 넘버 2 되고 그다음 한때 넘버 1거리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인 DNA는 혁신을 불러일으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혁신해주면 거기에 바로 모방에 따라가는 거. 이걸 잘하죠. 그래서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DNA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위기이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중국 내에서 수출이나 점유율이 확실히 좋진 않은 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럼 이제 수출 주력 기업에 대한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상반기 실적을 왜 보여줬냐면 산업별 수출액을 보여줬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본질적으로 기존의 산업이 가치주로도 평가했었고 우량주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나타나서 그것이 주가 반영이 돼줘야 우리나라가 4천도 가고 5천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HBM 관련돼서 신성장 동력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주 기업들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조선 수주가 2005년도, 6년도, 7년도 좋을 때 영영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주 산업은 강력하게 뭐 5년, 6년, 7년 한 사이클이 싹 불면 슥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주력에 있는 이 기업들은 계속 우리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떠받들어대고 성장을 기원해야 되고 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살아나야 주가 상승이 추가 상승이 또 동력이 강해지거든요. 삼성전자는 외바닥이 2월 3일 날 그 다음에 4월 9일에 전저점 깨지 않고 쌍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타이밍의 시점은 다르지만 외바닥 전저점 깨지 않고 쌍바닥 만들고 전고점 올라왔거든요. 현대차는 4월 9일 날 외바닥 살짝 눌렀다가 쌍바닥 다시 올랐거든요. LG전자는 여기서 터닝은 줬는데 2월 달에 저점을 또 깼고 또 깨서 다시 외바닥이 4월에 그리고 좀 점점 S-오일은 4월에 저점 나온 데 했다가 한 번 더 살짝 깨서 5월에 저점 나와서 외바닥 나오고 지금 올랐다 눌렀다. 그러면 아까 실적 보면 반도체에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잘 가요. 그러니까 HBM 효과죠. 삼성전자는 결국 국내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모는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HBM이 아직 못 올라탔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 있는 건 수출액이 전체가 좋아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다지기 하다가 쌍바닥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제 62,000 넘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눌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갈 때 이 64,700원의 돌파의 가능성을 보자. 그러면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나머지들은 아직 애매해요. 그러면 수주산업의 주가 주인 현대전력기기나 조선이나 방산 원전을 보면 올 상반기에 화끈하게 이끌어준 건 얘네거든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7월 1일에 고점이 낮아진 거. 6월 25일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얘네들은. 근데 방금 얘네들은 7월 4일날 고점이 삼성전자 낮아졌잖아요. 주도주는 먼저 낮아졌는데 그래서 얘네 수주산업 애들은 고점에서 지그재그 좀 흔드는 과정, 눌림을 만들면서 반등 모색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7월 4일에서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갈 때 고점을 먼저 돌파하는 거. 이제부터는 자기 고점 먼저 돌파한 녀석이 하반기 주도 상승을 더 세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얘들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눌림 반등 상승이 나타날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거. 초록색은 연시가입니다. 연시가, 연시초가. 연시초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서 눌림이니까 1차적으로 올해 연고점의 하프 자리나 따당 자리, 38.2 자리 이런 자리 눌림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눌렸다 반등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자기 고점 먼저 넘어가는 섹터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요 8개 종목. 자, 최창의 시장 속으로 외국인이 안 사는데도 오르는 통신주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한도 지분율은 50% 초과를 못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되고 AI 모멘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추진에
추진 시에 수혜가 부각됩니다. 통신주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배당만 해주는 거예요. 망하진 않겠지. 맞아. 우리나라에 뭐 지금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세계 3대 기업이 거의 뭐 다 과점인데. 네. 근데 매력은 없었어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별로 없었어요. 뭐가 있냐. 성장이라고 해봐야 뭐 통신요금 올릴 때마다 반짝반짝 한 거지 뭐. 그죠? 아니면 마케팅비 줄거나. 요 세 가지가 주목되는 거다. 통신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니까요. KT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최소 주당 배당금 1960원 보장하겠다. 2,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겠다. 2025년도 총 주주 환원 규모는 8,400억이다. 또 LG 플러스는 26년도까지 최소 주당 배당금은 650원을 확정했고 추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단기 순이익 40% 이상을 배당하겠다.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주주 환원율이 최대 60%까지. 와우! SK텔레콤은 뭐 단기 순이익이 50% 이상 주주 환원하겠다. 셋 다 이러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통신사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배당. 근데 배당을 많이 주면 뭐해. 우리는 없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은 배당 좋아하잖아요. 존속가치 높고. 근데 이번에 배당에 관련돼서 뭡니까? 분리가세 한대잖아요. 더 센 상법 한다잖아요. 그러면 배당 투자에 대한민국 증시는 투자의 그런 분위기? 배당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아이고, 배당하면 주면 뭐예요? 집꼬리만큼 주고 줘봐야 또 뭐 세금은 다 떼어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별로 없어요.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상법 개정을 해서 분리과세로 세 조정해주겠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니까 그래 통신사 망할 일은 없어. SKT가 사고 쳐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망할 일은 없거든. 배당만 해주면 그 주식만 두고 있으면은 뭘 임대료 받듯이 임대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선침해하듯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시장이 조방억만 간 것 같습니까? 다 갔습니다. 통신주도 보시면 올해 상반기 KT 시가 자리 지지받으면서 점점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 LG 플러스 시가 자리 이탈했다 지지하면서 4월 달부터 이제부터 4월 달부터 다 좋아지고 있네. 누구 하나 빼고 2차전지 하나 빼고 4월 달부터 다 좋아지고 있네. SK텔레콤이나 헬로비전 어떤 분들은 또 후발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데 LG 플러스나 KT 쪽 계속 보셔야죠. LG 플러스는 외국인 지금 소진율 77%를 아직 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외국인 이제 못 사. KT는 더 사고 싶어도. 배당 확대 정책을 본다면 떨어질 때 사놓고도 가는 거야. 그러면은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시세 차익이 안 나면 배당 받아서 냅두면 되죠. 배당 수익으로 계속 채우면 되니까. 통신주들도 최근에 오르는 이유 또 앞으로 올라갈 확률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개인 유튜브는 최수창 투자성지라고 검색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점검 및 시황 그리고 그날 하루의 장중 단탁거리에 대한 코멘트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